공매도와 개인 간의 치열한 수급의 전쟁,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이 9,900억, 결국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요즘은 그 샌드 타이거 샤크보다 최고 민수로 많이 좀 알려진 박민수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지 꽤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채널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고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그 1, 2권 이번에 책을 또 내셔가지고요.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즘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많이 수익이 나는 하루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쏠림 현상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이 7월 한 달 동안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포스코는 코스피 전체의 15%. 한 종목이. 네,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닥 전체의 22%. 네. 그러니까 한 15%에서 20%는 이거를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삼성전자 같네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이렇게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쏠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도 있지만 이 수급이 이렇게 좌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특히 지난주, 우리 촬영하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빚내서 투자하는 그 신용융자의 어떤 증거금률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을 그동안 빌려서 썼는데 갑자기 이걸 확 줄이니까 이 신용융자를 쓰고 있는 측에서는 결국 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매도세가 몰리면서 수급이 결국 끌어올리고 수급이 결국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래량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신용융자의 어떤 이 위탁 증거금률을 계속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혹시 이 반대매매 물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빌려준 그걸 못 받을 개연성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올려갈. 근데 길게 본다면 저는 그 신용융자를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한 급등락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이게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혹자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바이오주와 비교하시는 그런 급등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이렇게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올랐느냐. 실적 예측치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좀 급등을 과하게 한 것 같고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급락이 온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한 3일 연속 내렸거든요. 근데 수급에 의해서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실적 악화나 아니면 개별적인 악재 이슈가 아니라 단지 수급에 의해서 내리는 거는 3일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당 150만 원을 넘었다가 9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거의 120만 원대까지 올랐잖아요. 결국 이런 수급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결국 다시 수급으로 인해서 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주도주가 무엇이냐의 싸움인데 상반기 특히 2, 4분기를 보면 반도체가 좀 반짝했다가요. 그 주도주의 역할을 놓치면서 다시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 2차 전지주가 주도주가 되는. 그래서 하반기의 주도주 싸움이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이
서로의 경쟁 속에서 결국 반도체가 더 치고 올라가면 2차 전지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3분기는 반도체가 좀 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래 그 모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3분기부터는 반도체가 갈 것이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TSMC의 어떤 실적이 좀 주춤해요. 네. 그런 영향들이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뭐 AI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적 개선이 4분기 이후로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3분기는 일단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서 4분기 들어서면서 좀 혼조세를 가져가는 그런 좀 느낌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공매도 잔고 오늘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2차 전지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공매도와 개인 간의 어떤 싸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에코프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숏스퀴즈가 나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 공매도와 개인 간의 어떤 치열한 그런 수급의 전쟁. 그런데 개인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지금. 그래서 이 거래량이 한 15% 20%를 차지하니까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식을 것이냐. 근데 식으려면 결국 다른 섹터에서 강한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3분기에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과연 그만큼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뜨거운 열기가 2차 전지 쪽에서 결국 수급이 결국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7월 28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위권에 포진을 지금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여기에 뭐 엔터가 조금 있고 바이오 기업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장 상위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위권 기업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분기는 계속 이런 어떤 주도주 싸움에서 좀 우위를 보이는 모습들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2차 전지가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거나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존의 기업들이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코프로가 이 가장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잖아요. 황제주.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에코프로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고 이 두 기업이 주가가 주춤하면 포스코 그룹이 대안으로 올라가는, 그걸 뭐 좋은 표현을 하면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 교묘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찌됐든 투자 경고 종목을 가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가만히 내비두면 투자 경고 종목에 다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고 종목은 뭐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이제 뭐 3일 전 대비 몇 프로, 5일 전 대비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일 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등을 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가 금지돼요. 신용융자나 미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량이 반토막 이상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에게 거래량이 끊겨버리는 건 그만큼 주가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유인들이 없고, 그 다음에 신용했던 사람들은 빨리 이제 잘못하면 반대매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에 그런 급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이 비슷한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신용 어떤 한도를 확 올렸잖아요. 그런 또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난 몇 달간 보면 이 에코프로가 더 급등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되는데 급등할 즈음에 얘는 횡보를 하거나 약간 조정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가서 또 올려서 눈높이를 맞추는. 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르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오르고 포스코 홀딩스가 오르고 이렇게 다 오르면 다시 에코프로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거든요. 뭐 세력이 있는 건가요? 그 세력보다는 세력이 좌우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학습 효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르기에는 그러니까 단기간 여기에서 좀 버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른 게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급락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 한 이틀 보면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뭐 내일 정도 더 올라가면 약간의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동안 안 올랐던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계속 순환매를 해가면서 그렇게 또 이제 올라가면 나머지 다른 음극재라든지 장비주라든지 이렇게 스프레드를 넓혀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보면 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느는 모습을 보여줘요. 2022년 말 보면 한 5조 6천억 정도 매출액이 됐는데요. 2025년이면 17조 4천억.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보여주는 업종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어떤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 PER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EV 에비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버블이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떤 그 실적 개선이라는 너무 빠르군요. 요인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과하게 올랐다라는 부분들과 수급이 너무 많이 몰린다 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주가가 예상치 않은 그런 급등을 보일 수도 이제 공매도가 계속 숏스퀴즈하고 그 거래량 쏠림 이러면서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요. 일단 150만 원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50만 원이라는 고점을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점까지는 또 이렇게 한번 대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유인들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한번 손바뀜도 한번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조정을 거치고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으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라고 포스코 그룹과 함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요, 그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이론화된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그 우리 머티리얼즈 자회사 뭐 3조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요. 뭐 3, 4조 이상의 그 어떤 시가총액 가치를 갖는다 뭐 하는데 더 갈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전구체가 양극재 전 단계에서 그 어떤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이 나머지 자회사들도 계속 상장할 수 있는 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하반기에는 이 어찌됐든 머티리얼즈의 상장 부분 그리고 8월 11일 날 MSCI의 지수 편입 있는데요. 오늘자 그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요.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 1조 7,400억 정도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거다.
라고 유한타증권이 예측을 했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은 한 9,900억 정도. 어쨌든 뭐 1조에서 1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근데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이 9,900억 정도 된다고 진짜요?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9,900억 정도를 훌쩍 넘는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촬영하는 날 이후로 8월 3일 날 에코프로가 또 기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 설명회 전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까 하고 기대감들을 갖는 그런 엄청 미어 터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뭐 기대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실은 이제 유일한 뭐 황제주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라든지 그리고 액면 분할의 수요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뭐 5대1 액면 분할만 해도 갑자기 20만 원대로 훅 내려오니까 주가 많아지고 주스 많아지고 뭐 주스는 많아지지만 일단 한 주당 그 주가가 되게 낮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든지 액면 분할보다는 무상증자가 좀 더 좋고요. 그래서 무상증자할 수 있는 그 잉여금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그 자회사를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가가 높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동료 집단의 주가가 높을수록 그 공모가를 높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찌됐든 공모가를 높여서 투자금을 많이 받는 게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주가를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에코프로와 뗄 수가 없는 게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앞서 우리 에코프로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한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에코프로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PER이 이제 오늘도 올랐잖아요. 거의 이제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결국 이 2026년 실적 예측치가 나와줘야 이게 이제 PER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PER이 한 50배 정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025년 실적만으로 놓고 봐서는 저렴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물론 수급이 계속 밀어오면서 이렇게 올린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뜻하지 않은 악재가 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 전망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한 10만 톤 정도 양극재 생산 능력이 2026년이면 48만 톤. 와, 2배가 넘네. 5배 정도. 5배네요.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유럽, 미국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2030년이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국 생산 능력 증가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실적 개선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증권사 리서치 보면 영업이익 전망 2026년 전망이 2025년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양극재 생산 캐퍼도 2025년보다 2026년 계속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지금 PER 한 50배가 2026년 기준으로는 40배라든지 30배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계속 지금 이 괜찮네요. 실적 기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6%예요. 그러니까 94%는
내연기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이면 67%까지 네.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거든요. 아, 갈 길이 머네요. 그러면 지금 갈 길이 아직 먼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포드가 7.6%, 현대 기아차가 한 7.1% 작년 말 기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앞으로 한 67%까지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결국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결국 에코프로 BM의 어떤 실적이 에코프로에 계속 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어떤 이런 실적 성장세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에코프로라든지 훈풍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다만 단기적으로는 쏠림 현상에 네. 의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조심하면서 혹여모를 급락에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증권사 리서치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네. 좀 과열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리서치 자료가 최근에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26년까지의 실적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뭐 2030년까지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계속 성장을 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도 뭐 비슷하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양극재 1위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뭐 실체가 없이 이 뭐 급등한 거 아니냐. 바이오랑은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테마성 이슈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묻지마 급등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는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하는 건데 이제 과열 여부, 단기적인 과열 여부만 좀 체크해 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